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 SK증권 나승두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요. 그 이유는 뭔가요? 뭐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장이 좋은데 네. 라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네. 이런 건가요? 뭐 제가 바라만 보는 것도 보는 건데 네.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중소형주를 위주로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대형주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중소형주는 생각보다 좀 외면받고 있어서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얘기 제가 여쭤보려고 모신 거거든요. 일단 시장이 그간 너무 좋았는데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장세 그리고 쏠림이 너무 심했다 보니까 이제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이 중소형주 미드스몰캡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요 질문부터 그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마음 같아서는 중소형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역행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솔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포모 현상을 투자자분들이 경험하실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여전히 국내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일단 자금 흐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 특히 이제 대형주로 수급이 아직 여전히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굳이 역행하거나 거스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아울러서요, 하반기랑 또 내년 시장까지 바라봤을 때 이 시장을 좀 주름잡을 키워드 3가지를 딱 꼽아주신다면요? 뭐 여전히 반도체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전력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지금 어떤 키워드가 있다라고 언급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미드 스몰캡에서도 AI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가 파생되는 뭐 AI 플러스 AI에서 파생된 산업 같은 거는 그래도 틈새로 투자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떨까요? 사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주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력이나 통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는 것과 이제 맞물려서 그 주변의 인프라들이 얼마나 뒷받침이 돼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전력이고 그리고 통신인데 사실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세요. 뭐 변압기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뭐 인버터, 컨버터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고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통신 쪽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통신 쪽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통신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딜 가더라도 인터넷 속도 조금 느리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그 우리나라만큼의 인터넷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 이야기인즉슨 사실 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만큼의 그런 통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만큼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속도도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뭐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뭐 당연한 필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전쟁도 계속되는 뭐 그 분쟁 지역도 여전히 뭐 계속 있었고 뭐 지역 간 갈등이나 대립이 계속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통신 인프라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뭔가 주도해야 하는 어떤 그런 기간 인프라 시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마땅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올해 좀 이어졌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이런 관련 투자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신 인프라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 좀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은데요?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일단 광통신망에 들어가는 광섬유나 광케이블을 만드는 업체들, 뭐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은 저희 회사에서 저희 허선재 연구위원께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긴 네. 한데, 뭐 최근에 주가도 방산 관련 분야로 진출을 이야기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근데 단순히 광섬유, 광케이블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부품류의 광트랜시버 같은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뭐 빛과전자 또는 옵티코어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올해는 당장의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주가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남은 하반기나 내년까지 여전히 AI 그리고 AI에서 파생된 기업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밖에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라든지 뭐 이런 이슈를 아는 종목들 투자는 어떨까요? 그것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네, 뭐 일단 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분명 기존의 이제 주주분들한테는 주주 가치를 환원시키는 어떤 일환으로서 상당히 좋은 선택인 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중소형주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왔고, 이제서야 경영 정상화가 돼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뭔가 영역 확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려면 당연히 자금이라는 게 뒷받침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다른 데에다가 해외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그 기업들은 내가 자사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사주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장을 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그냥 자사주를 소각해버리면 주주 가치에 대한 그 환원책을 시행했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회사가 성장을 위한 어떤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재원이 좀 사라졌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도 하면서 더 많이 시장에서의 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굳이 좀 찾아보자면 그렇게 뭐 충분히 있지는 않다, 기업들이 많이 있지는 않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나와주시고 지금 반년 만에 뵙는 네, 건데요. 당시에 이제 레저 네. 관련해서 네. 뭐 관세 영향과 무관하게 혹은 덜 받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9월에 그 중국이 단체 관광객, 뭐 무비자 입국 이런 것도 네. 있었고, 네. 이거에 따른 영향은 그간 어땠었고 최근이니까요. 한 달 네, 새에 네, 어땠었고, 네, 앞으로는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될지, 그리고 실적 내용이랑 좀 총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일단 여행, 호텔, 레저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는 호텔과 레저가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여행은 차순위로 밀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행이나 레저 관련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정체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거는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이유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다라는 그 이벤트 자체가 사실 주가는 좀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한 어떤 주가 조정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황 자체로만 보기에는 업황은 굉장히 호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소식들이 들리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호텔에 외국인도 정말 많고 카지노 방문객들도 많아지고 드롭백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지금 보여줬던 성장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줄 거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음료수 하나가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서 음료수를 많이 이제 팔게 된다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되긴 하는데 사실 호텔 객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그 객실 수를 막 늘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과 좀 다른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호황이고 객실도 꽉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결국에 그렇게 되면 호텔 가격이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점점점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호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의 가격 저항성이라는 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균형점을 잘 찾아가면서 가격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호텔 객실 예약률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면서 함께 실적이 좋아졌었던 그런 그림보다는 앞으로는 객실 예약률보다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을 우상향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테니까 네. 기울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전보다는 약간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면은 소위 말하는 올다무라고 불리는 그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이런 쪽에 많이들 관심을 갖지 거의 이제 사치성 소비에 가까운 카지노에 가서 돈을 막 쓰시는 분들을 지금을 찾아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카지노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그러니까 그 비자 면제 정책으로 인해서 더 많은 머릿수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볼륨이 어느 정도 커지는 건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에 와서 돈을 쓸지 안 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네. 여행은 우리나라의 출국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1월 달이 가장 좋았고 계속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10월 달에 추석 연휴도 있었고 이제 연말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주변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1월 달에 가장 좋았던 출국자 수 데이터가 쭉 떨어졌다가 이제는 U자형으로 반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여행은 지금 더 데이터를 기다려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 예를 들어 뭐 출국자 수라든지 여행 업체들이 얼마만큼 많은 고객을 송출했는지 그런 송출객 수라든지 그런 것들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은 쭉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이제 바닥에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네. 우리 연구원님이 그 수소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셨었는데 뭐 이렇게 에너지원 하니까 네. ESS를 요새 또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것과 관련해서 혹시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ESS나 수소 연료전지나 지금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수소 연료전지가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뭐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화석 뭐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뭐 복합 화력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가스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발전소를 짓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워낙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게 전력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 이제 수소 연료전지,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SOFC라는 그 연료전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의미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전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변동성,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만들 수 있을 때는 많이 만든 전력을 어떻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계속되다 보니까 ESS도 요즘에는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지금 방향성을 전기차가 아닌 ESS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언급해 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해외에서 이런 ESS 사업으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도. 예를 들어 어디? 예를 들면 저는 서진 시스템을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ESS 완제품을 다 만들어주는 업체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SOFC 연료전지 회사의 그 연료전지도 서진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ESS든 수소 연료전지든 이것을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 생산을 해줘야 되는 제조업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제조업자의 역할을 서진 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서진 시스템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좀 제가 다크호스로 생각하고 있는 회사는 코인테크라는 회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코인테크라는 회사는 물류 자동화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류 자동 로봇,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싣고 자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보통 AMR이라고 부르는 그 물류 로봇을 하는 회사가 코인테크인데 자회사로 탑머티리얼이라는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 그 탑머티리얼이라는 회사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코인테크가 단독적으로 이 물류 자동화 또는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로봇과 물류 자동화를 연결지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컨테이너형 ESS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동화를 해주는 그 자동화 라인 자체를 지금 코인테크가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ESS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었는데 공장의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뭐 가격이 너무 비싼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비용을 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이 코인테크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훨씬 ESS를 자동화, 간결하고 비용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승주 연구위원님과 함께했는데 혹시 연구님 뭐 못 전한 말씀 없으세요? 더 전하시고 싶으면 오늘은 충분히 하셨어요. 네. 지금 워낙 네. 증시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익 실현이나 투자자들이 이제 뭐 섹터의 손바뀜 또는 이제 다른 투자처, 대안처를 좀 찾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네, 내년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뭐 후발주자 그리고 잠시 소외됐던 이 주자들의 그런 대반란이 올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나승주 연구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